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홍콩에서 인천까지 2025년 스카이트랙스 선정 세계 3위 항공사 홍콩의 하늘길을 꽉 쥐고 있는 캐세이 퍼시픽 항공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온 CX418편 이코노미 탑승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은 홍콩 챔락콕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과 홍콩 익스프레스의 허브 공항으로 환승객에게 특화된 공항이죠. 저도 오늘 마닐라 출발 홍콩 경유 인천 도착 루트로 비행편을 끊어두었고 출발지에서 탑승권 2장을 받아 바로 환승구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줄도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빠르게 탑승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인도에서 온 비행기랑 하기 시간이 살짝 겹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특이사항 하나. 환승 시 얼굴 사진을 한번 찍는데요. 이 사진으로 비행기 탑승 전 E 보딩 게이트에서 얼굴 인식만으로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탑승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통창으로 되어 있는 챔락콕 국제공항 전경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든 항공기 구경하기 정말 좋은 공항입니다. 자, 먼저 챔락콕 국제공항의 주인공 캐세이 퍼시픽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어딜 둘러봐도 진한 녹색 고리가 계속 눈에 띄네요. 대한항공 스카이팀 특도기 보잉 777도 보입니다. 저거 타고 한국 가고 싶어요. 택싱하는 홍콩 익스프레스, 착륙하는 필리핀 항공. 택싱 중인 캐세이 퍼시픽 A350 2대. 이륙하는 홍콩 익스프레스, 택싱하는 에어프레미아, 착륙하는 싱가포르 항공까지. 워널드 소속 피지항공과 주기 중인 중국 동방항공도 보입니다. 필리핀 항공 A350인데 키스 마크가 박혀있는 게 신기합니다. 에바 항공, 그리고 이륙하는 스타룩스. 캄보디아 항공 A320인데 도장이 생각보다 예쁘네요. 두바이로 향하는 무도장 보잉 747 카고기도 보이고 이륙하는 캐세이 퍼시픽 A330 제주공항에도 취항하는 룽에어도 보입니다. ANA 보잉 787 뒤로 착륙하는 홍콩 익스프레스 A321 아시아나항공 A321 네오인데 선글라스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80주년 특별도장 A350도 보이네요. 대한항공도 이런 레트로핏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미레이츠 보잉 777 카고기 광동체 세대가 한 앵글에 잡히는 장면도 나오고요. 인천으로 떠나기 위해 택싱하는 대한항공을 끝으로 저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 대형 공항은 다양한 항공사를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네요. 환승 시간이 길어서 편안하게 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게이트 중간중간 마련된 의자에서 쉬시다가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이트는 45번 게이트입니다. 챔락콕 공항은 터미널이 Y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40번대 게이트는 왼쪽 방향에 있으며 미리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이트로 향하다 보니 맞은편에는 감귤항공이 인천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게이트 45번. 오늘 탑승할 기체는 12년 된 A330-300 B-LBE 기체입니다. 푸저우를 다녀와 방금 도착하였고 인천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네요. 현재 캐세이 퍼시픽은 홍콩 서울 노선만 하루 4편 운영 중이고 A321 네오, A330, A350 보잉 777 등 다양한 기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A350 투입 빈도는 다소 적고 기제 운용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배정되는 것 같네요. 탑승 그룹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룹 7까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아래에 있는 항공기를 향해 탑승구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 봅니다.
242 배열의 여유로운 좌석 배열을 지나 오늘의 자리 76A 좌석입니다. 뒷좌석에 사람이 없어서 등받이를 끝으로 젖힐 수 있는 자리이네요.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 정도이고 주먹은 여유롭게 들어가고 다리 꼬기는 살짝 힘든 정도의 간격입니다. 좌석 앞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좌석의 장점으로는 보통 기체 뒤쪽에 화장실이 위치하는데 오늘의 기체는 화장실이 아닌 갤리로 되어 있어 화장실 소음이 없다는 점입니다. 베개와 담요가 제공되었고 베개가 일회용 커버가 아니라 면 소재라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거의 풀 부킹이었고 홍콩, 중국 승객뿐만 아니라 인도 승객들도 많이 모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배경도 남산 자물쇠 사진으로 센스 있게 구성되어 있네요. Welcome you on board. 6418 our flight to Seoul. 기장님과 사무장님의 인사 방송도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닫히고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되는데 진짜 감각적이어서 놀랐습니다. You can store any hand luggage or large items into your overhead compartments for takeoff and landing. 비상구 안내는 승무원분이 통로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홍콩 여행 감성이 가득한 세이프티 비디오였고 한국어 자막이나 별도 안내 방송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오늘의 항공기는 푸시백을 시작합니다. 약간 좀 LCC 같은 FSC인 홍콩 항공도 지나가고 이륙하는 ANA를 지나 활주로에 정렬합니다. 그럼 홍콩 첵라콕 국제공항 이륙멍 같이 한번 보시죠. 순환고도에 올라왔고 기내 AVOD를 살펴봅니다. 터치감은 꽤 괜찮았고 지도 반응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 영화는 두세 편 정도, K-팝도 꽤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폰도 생각보다 좋아서 비행 내내 음악을 들으면서 갔네요. 이륙 직후에는 물 한 잔씩 서빙해 주시는데 작은 종이컵이 아니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테이블은 컵홀더가 따로 있고 반접이식 구조입니다. 대만 상공을 지날 때쯤 기내식이 제공되었고 뒤쪽부터 서빙해 주셔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인은 치킨이랑 포크 중 치킨을 선택하였습니다. 음료는 오렌지 주스와 제로콜라를 받았네요. 메인 메뉴, 과일, 샐러드, 빵, 그리고 하겐다즈까지 정말 혜자스러운 구성입니다. 밥은 약간 향신료 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맛있었고 스테인리스 식기라는 점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하겐다즈까지 주는 캐세이 퍼시픽. 기내식 다 먹고 입가심으로 먹으니 오늘 꽤나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기내식을 마치고 나니 대만 북쪽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기종 인증도 안 했네요. 오늘의 항공기 캐세이 퍼시픽 A330-300입니다. 좌석 수납 공간 안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생 봉투, 코팅된 세이프티 카드, 면세지가 들어있습니다. 와이파이도 구매 가능하고 메시지 전용은 약 4달러, 1시간 패스는 약 10달러, 전 구간은 약 13달러 정도였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와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무난한 A330 화장실이었고 핸드워시와 핸드크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상공을 지나며 구름이 가득 낀 모습이 보이고 대전 근처 지나면서 인천공항 트래픽으로 소폭 지연 예정이라는 기장님의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이후 한국 검역 영상도 틀어주는데 국내 항공사에서 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듯한데 확실히 외항사니까 이런 영상도 틀어주나 봅니다. 프리페어 포 랜딩 방송이 나오고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노을이 너무 예뻐서 계속 카메라를 들게 되네요. 그럼 노을과 함께하는 인천국제공항 착륙멍 같이 한번 보시죠. 안전하게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였습니다. 이 터미널 대한항공 기체들을 지나 캐세이 퍼시픽은 보통 1터미널 40번대 후방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메리칸 항공 옆에 주기하며 오늘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비행을 마무리하고 나니 개인 AVOD 화면에는 한국의 상징인 달 이미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도시별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점도 센스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타고 온 좌석도 한 번 더 봐주고 이제 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에서 인천까지 홍콩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항공사이자 워널드 창립 멤버인 캐세이 퍼시픽 이코노미 탑승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좌석, 서비스, 기내식, 엔터테인먼트까지 전체적으로 꽤 좋은 인상을 받은 항공사였습니다. 한국에는 워널드 소속 항공사가 없기 때문에 일본 항공 등을 이용하실 경우 워널드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한다면 캐세이 퍼시픽 아시아 마일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탑승 기회가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다시 타볼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항공사 탑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